빠떼아씨가 얘기한 8종목의 PER은 전혀 높지 않습니다. 예. 그 지금 이거를 막 최근에 어떤 얘기 했으면 에코프로가 PER이 700배 말이 되냐? PR 700배라서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에코프로가 지금 PER 몇 배냐면은 41.5입니다. 네. 700배는 근본이 없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되게 유리한 이상한 거를 찾아와갖고 이게 22년 실적 기준에서 이제 이 PER 계산할 때는 사실은 일시적인 이제 비용이나 일시적인 이득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지금 23년 PER이 뭐 45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특별 이익이 있어요. 올해 한미반도체가 HPSP라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상장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걸 한 몇천억 벌었습니다. 네. 그거를 반영해갖고 PR 계산하니까 사실 몇 배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빼야 되잖아요. 원래 그거 다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는 다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어디서 못 배워 쳐먹어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빼고 이제 그런 거를 넣어갖고 이익 되게 낮은 거를 갖고 와서 그것도 이제 이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제 지배주주 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회계적으로 좀 복잡해갖고 잘 안 쓰는 거를 어떻게든 갖고 와서 700배라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말을 만들어갖고 막 700배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2차전지 주식들이 이제 23년 실적 기준 PR이 되게 높은 줄 아는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네. 제가 8종목 PR 계산해봤거든요. 보시면 LG엔솔이 53.2고요. LG화학은 15배고요. 에코프로가 41.5, 에코프로 BM이 83.3, 포스코홀딩스는 11.6, 포스코퓨처엠 201. 이게 좀 비쌉니다. 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7.3, 나노신소재는 174.4란 말입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341이에요. 한미반도체보다는 8종 어떤 걸 갖다 다 싸다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꾸 2차전지는 비싸, 2차전지 PR 높다. 한미반도체 얘기 안 하면서. 이 341인데.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불공평하다. 이거는 이상하다. 지금 농쇼 이제 사모펀드 공부도 하는 거는 가격 발굴하는 게 아니고 가격 왜곡하고 있는 거다. 하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 뭔가 이익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매도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이 답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밸류에이션을 잘 하시려면 이제 유료 강좌를 들으시면 꼭 된다. 들어야겠습니다. 진짜. 결국 밸류에이션이 해답이다. 네. 공매도의 순기능이냐 역기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밸류에이션이 해답이고 당신이 돈을 버느냐 잃느냐도 밸류에이션에 달려있고 사자들에게 속느냐 마느냐 여부도 결국 밸류에이션에 달려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제가 진실로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 금융선진화를 제가 바라는 거고 그럼 금융선진화는 뭐냐 도대체. 그거는 증시의 가격 발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처럼 이제 뭐 이상하게 고평가돼 있고 한미반도체처럼 반대로 이제 뭐 에코프로 BM처럼 이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주식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이제 그거는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시장 기능이 잘못 틀린 거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게 지금 한국의 공매도 세력이고요. 롱숏 펀드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된 카르텔 혁파가 지금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문제를 이슈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갖고 계속 얘기를 한 거고요. 그 하나의 이제 사례로서 그 사례로 열심히 얘기하다가 제가 한미반도체한테 고소당해갖고 그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강동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제가 갔다 왔다는 가셨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잘 얘기했습니다. 네. 잘 얘기했습니다. 예, 잘 얘기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라 하더라고. 경찰서 쪽에서. 뭐 저는 뭐 다 근거와 사실에 기반에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다 얘기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하고 AI 반도체 HBM 결국은 다 이거는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비교를 하자면 2차 전지는 지금 성장성은 높으면서 그 성장성 자체가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 3년 전에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대로 지금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아까 이제 2022년 10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 그 상황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현재하고 미래의 PER은 지금 낮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쁘게 말하는 천지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에 비해서 AI나 반도체나 HBM은 첫 번째 지금 성장성은 낮으면서 그 성장성조차도 불확실한 성장이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챗GPT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까? 챗GPT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지불할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하고 미래의 PR은 지금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뇌피셜로 띄우는 놈 천지다. 이거는 과대평가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니까 막 나와서 이제 저기 뭐 애널리스트 같지도 않은 사람이 막지 애널리스트인 척하면서 이제 HBM 대박이다, AI가 미래의 대세다, 이건 혁명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AI가 혁명이고 HBM이 대박이고 하면 좋은데 그래.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내년에 HBM TS 본도 얼마를 파냐고,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기냐고. 그래서 그 결과 PR이 몇 배가 되냐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지 그게 애널리스트지. 그냥 뇌피셜로 좋고 대박이고 그런 얘기 백날 하면 그거는 뭐랄까 그냥 한낱 이야기꾼이고 마발하고 뭐랄까 그런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예, 블레이드 러너라는 SF 영화의 이제 그 아주 기념비적인 명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82년에 나온 거고요. 1982년에 나온 작품인데 이때의 배경이 된 미래가 2019년이에요. 오,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아, 예. 제가 이거를 1989년에 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때 이제 2019년에 그러면서 2019년은 저렇게 암울한 세상이겠구나 막 했는데 그게 지금 도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때 당시에 미래를 어떻게 그렸냐? 블레이드 러너에는 나오지만 2019년에 이제 막 이렇게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거. 그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영화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빠르면 내년 상용화해서 이게 2017년 4월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 그러면 2017년에 저게 저런 형태 헬리콥터 형태 저게 이제 상용화 된다. 내년에 상용이 됐으면 2018년에 상용화 돼서 지금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다니잖아요. 82년에 SF 영화에서 2019년에 날아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안 날아다니고 있고요. 2019년에 17년에 저게 모나코 슈퍼컵 박람회에 출시됐지만 저것도 역시 상용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밑에 정답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120만에서 150만 유로여서 하나로 15억에서 17억. 못 사잖아요. 못 사죠. 너무 비싸. 그래서 상용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제 UAM도 마찬가지고 요새 이제 한때 그거 되게 붐이었다가 그래서 뭐 조비나 뭐 이런 거 사실 이제 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했다가 지금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기술이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비싸서 못 산다고요. 상용화가 안 돼요. 예. 그 돈 내고 하늘 날라서 갈 바에 그냥 택시 타고 간다고 한 2-30분 더 걸려도 1억짜리 그냥 좋은 차 타겠다. 예. 그런 겁니다. 차라리 벤츠 사고 말지. 15억 사고 이거 사갖고 헬리콥터 타고 이게 저 하늘 난 자동차 타고 다니니 아예 2-3억 주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말지. 그런 거라고요, 사람이.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복제인간 얘기가 나와요. 이게 주 핵심이 복제인간 얘기거든요. 네. 복제인간이 결국 이제 AI가 탑재돼서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 뇌는 AI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AGI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복제인간 로이라는 게 나오고 레이첼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복제인간 레이첼입니다. 이 레이첼하고 그 해리슨 포드하고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You think I am a replicant? Don't you?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복제 인간인가요? 이거 여기에 이제 유명한 대사가 이 복제 인간은 그러니까 이 데커드라는 이제 영화 속 인물이 그게 이제 해리슨 포드인데 그 사람 역할이 뭐냐면은 복제 인간을 찾아서 처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제 인간인지 인간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 레이첼이 이제 이 복제 인간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갖고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복제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은 이 복제 인간은 내가 인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복제 인간인지 인간인지를 그 이제 판단하는 그 해리슨 포드가 너는 복제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방황하는 이 복제 인간이 되게 이제 그 막 슬픔에 빠져갖고 해리슨 포드를 찾아가서 하룻밤 사랑을 나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이 블레이드 러너 2가 개봉을 했는데 그때는 2049년을 이제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때 사랑을 나눴는데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았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막 되는 전개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SF 소설이나 영화 같은 복제 인간을 이제 그리는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욕망, 본성하고 사실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 이제 그런
그런 이 뭐랄까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소설화돼서 많이 나타나고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이 이끌어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문학 작품도 많이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1930년대에 나온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이 사실은 복제 인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이 책이 아마 1800년도에 나왔던 이제 그 SF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나왔던 2019년이 지금 됐는데 복제인간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복제인간이 되려면 AI가 먼저 완성돼야 되는데 AI 중에서도 이제 AGI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용 AI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은 안 되는. 예, 옛날부터 하늘나는 자동차는 만들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뭐랄까 우리의 제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돈 쓰는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되게 뭐랄까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많이 이끌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SF 영화로 소설로 문학으로 우리가 즐길 대상이지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링블링한 것,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람이 값을 치르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에서 또 한 대목인데 뭐냐, 요거 보시면 뭐냐면 이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데 이게 유선이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화상 통화하는 겁니다. 예. 1982년에 2019년 미래를 그렸을 때 보면 휴대폰이 없어요. 그렇구나. 거기까지 또 생각 못한 겁니다. 휴대폰은 아무도 상상 못했다고. 이게 이제 백투더 퓨처라고 그 80년대 또 마찬가지 미래로 가는 거기도 똑같아요.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 있는데 휴대폰은 거기도 없어요. 근데 휴대폰은 사실 다 보급돼서 우리는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복제인간 하늘 나는 택시가 있는 그 미래를 그린 그 작품에 휴대폰은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 지금 현실에 등장한 건 휴대폰은 등장했지만 복제인간이나 하늘 나는 택시는 2019년 4년이 지난 지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휴대폰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복제인간과 하늘 나는 택시는 그냥 SF 영화로서 즐기고 소설과 문학으로서 즐겨야 될 대상이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해결이 안 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성장주고 AI, HBM 이런 것들이 거품주인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는 기꺼이 몇 천만 원을 지불할 것이지만 지불할 의향이 있고 다음 차는 전기차 살지 말지 지금 다 고민하잖아요. 실제로 몇 천만씩 줘가면서. 근데 지금 챗 GPT 해갖고 막 하지만 그건 초창기니까 어떻게든 이제 붐을 일으켜갖고 이게 쭉 올라고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 돌리는데 돈 많이 든단 말입니다.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이게 이제 반도체 파워도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원가가 500원, 원가가 50센트라니까 한 600원, 650원, 700원 한다는 거거든요. 1,000원은 해야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상업화가 되고 그 HBM, 뭐 챗 GPT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안 되면 그러면 이거가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고 HBM이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고 HBM을 만들기 위한 TS 본딩 장비가 이제 팔리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AGI 완전 자율주행 최첨단 기술 같이 블링블링하다고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2차 전지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돈이 되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휴대폰처럼 이제 이거 뭐 마음을 우리가 되게 이제 막 동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예, 이게 이제 제가 닷컴 버블도 겪어봤고 그 닷컴 버블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10분 유튜브만 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혁명 때는 제가 외면했어요. 이것도 뭐 닷컴 버블이랑 같은 거겠지.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니까 모바일 혁명하고 닷컴 버블은 다른 거였군요. 예. 인터넷 혁명은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이 불었을 그 무렵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게 보면 훨씬 더 블링블링하고 기술적으로 보면 큰 도약입니다.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전에는 다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썼지. 이게 남하고 연결돼갖고 그렇죠. 이제 서칭하고 세계인하고 만나서 막 대하고 이거는 상상도 엄청난 못했던 거예요. 기술이네요. 엄청난 기술의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건 돈이 안 됐어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인터넷 주식들은 닷컴 뽑을 때 엄청 올랐다가 그 이후에 1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 났었고 모바일 혁명은 사실 이게 이제 PC로 하는 휴대폰 그 인터넷을 핸드폰에서 하는 걸로 옮긴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보를 보면은 인터넷 처음 생긴 거에 비해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간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제로 돈은 모바일 딱 되니까 원래 이제 휴대폰 이렇게 처음에 옛날에 이제 인터넷 쇼핑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하면은 일단 PC 전원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인인증서 해서 공인인증서 이제 번호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버튼 눌러갖고 비밀번호 하면 비밀번호 넣고 해야 되죠. 귀찮단 말입니다.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하게 되니까 그냥 이게 이제 다 이게 자기 신원을 이제 뭐 휴대폰에서 다 인증이 되니까 카드 다 넣어갖고 터치 한번 누르면 바로 사져요. 네. 열면 바로 오픈이 되고 하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컴퓨터로 이제 전자상거래 할 때는 뭐 시간이 3분 4분씩 걸렸던 거를 휴대폰을 하면은 30초 40초로 이제 단축했다. 네. 아주 작은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이제 3분 4분이 귀찮아 갖고 이마트 가서 이제 그 물건 사는 사람들이 3분 4분이 30초로 줄어드니까 다 모바일로 주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전자상거래하는 이제 맞아요. 그 뭐야 신세계 신세계 그 저기 미국의 그 뭐죠 아마존이 2007년 그 이제 모바일 혁명 이후에 200배 올랐대 700배 올랐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나오고 나면서 이마트가 그 다음에 세락해갖고 지금은 이제 이마트 다 점포 폐쇄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술이 블링블링하고 이게 획기적이고 막 하이테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은 당연히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거고 AI, HBM은 거품이니까 꺼질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저기 뭐죠? 그게 저쪽에 구글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이름 까먹었는데 저도, 그거. 네. 예, 대단한 뭐 획기적인 이제 AI다 하고 이제 챗GPT 저리가라고 발표했는데 발표 나서 보니까 조작했다는 그래요? 그게 이제 막 이게 오리 막 그리면 오리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게 그렇게 빨리빨리 안 나온다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편집한 거예요. 그렇구나. 안 된다니까요. AI 안 된다니까. AGI 안 된다니까요. AI가 이제 사실은 뭐 말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AI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좁은 국면에 국한돼 있는 거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AI 관련해 갖고 지금 의료용 AI 있잖아요. 지금 그 뭐죠? 뭐더라 하여튼 이제 그거 그 암 같은 거 이제 판독하고 하는 그런 AI 사업하는 눈이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전문적인 분야. 이게 인간들이 봤을 때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 이게 이제 내 사진을 판독해서 이게 암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는 정말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사람들한테는 어려운데 사실 이거 하고 그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놓고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판별을 하는 거 하고 AI는 똑같이 느낍니다.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거 보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툭 보면 알지만 이거 보고 이게 이제 내 사진을 보고 이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영역, 특정한 한계가 있는 전문적인 영역은 AI가 더 하기 좋은 분야고 그 다음에 되게 평범하게 제너럴하게 다양한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응하면서 그때 대응하고 적응하고 하는 거는 인간들이 훨씬 더 잘하는 영역입니다. AGI는 그런 적응하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 해놓으면은 다양한 분야에 범용적으로 다 쓰여서 이제 마치 인간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추구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고요. AI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끝으로 그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없이 이제 주식 투자한다는 거는
마치 소총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밸류에이션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유료 강좌를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사서 이제 열심히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조금 이제 난 뭐 내가 뭐 1,000만 원 투자하는데 20만 원씩 투자하기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제가 그 만들어드린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좀 기초로 해서 제가 이제 관련돼서 전체적인 얘기는 다 못 드리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중요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참조해서 하시고 나중에 제가 밸류에이션을 책을 낼 거거든요. 네. 내년 한 3월 정도 지금 네. 나올 예정인데 책 나오면은 책 사서 이건 한 뭐 2, 3만 할 테니까 그거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주식에 접근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관련된 공부를 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박순혁 작가님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그런 그 탁월함 그리고 차별화된 포인트를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인생의 그런 수익도 맛보았고 또 비쌀 땐 또 비싸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 밸류에이션 또 하셔가지고 또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딱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 평가를 하셔가지고 딱 올라가서 또 매도하시고 내정목이 분산하시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요 박순혁 작가님의 이 유료 강좌 정말 꼭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뭐 돈이 좀 부족하시다면 내년에 또 책까지 써주신다고 하니까 꼭 읽어봐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그럼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